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대원군이 된 흥선. 외국과 교류를 거부하는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청과 러시아가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 따뜻한 바다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여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청과 맞닿게 되고 둘의 대결의 결과 러시아가 청의 영토였던 연해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서로 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내부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양 국가인 러시아가 우리 조선을 노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에 따라 흥선 대원군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 프랑스 정치적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반과 유학자들이 프랑스 선교자와 천주교 신자들과의 협상 또는 국내 선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를 어쩔 수 없이 흥선 대원군이 받아들이게 되고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 합니다. 이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 괴롭힌 사건, 처형한 사건,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이때 프랑스인이 죽게 되면서 프랑스 군대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평양에 미국배 제너럴 셔머노가 도착을 합니다. 미국인이 조선에 통상수교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이 통상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 관리였던 박규수가 이에 맞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조선인 마을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평양 주민이 분노하여 제너럴 셔먼을 공격해 침몰시킵니다. 이 소식이 또 미군에게 전달되는데 그 시간 동안 프랑스 군대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이 조선을 공격한 사건,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프랑스군이 병인박해 복수와 통상수교 요구를 위해서 프랑스 군을 보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공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프랑스군을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막게 되고 조선인의 저항이 너무 거센 나머지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조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2년 뒤인 1868년에 독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는 남연군이었습니다. 남연군은 이미 사망하여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조선과 독일의 통상수교 협상을 위해서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도굴 시도 사실이 흥선대원군에게 전달되면서 저 양이놈들은 부모도 없단 말인가? 무기는 발전했지만 그 문화는 정말 미개하구나. 내 정말 용서할 수 없겠다. 내 양이놈들과 수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1871년 신미연에 미국 군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머노 복수와 통상수교 요구를 위해 미국군이 강화도 초지진 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방어를 시도하지만 미군에 의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인의 저항이 거세자 미국군은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양 세력을 막아냈다라고 흥선대원군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조선은 서양 세력을 막아낼 정도의 나라다. 그러니 앞으로도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즉 배척하다 척자, 서양의 화자, 척화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으면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요, 서양 세력을 막음과 동시에 조선의 근대화가 늦춰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봅시다.